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미 노무사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인사관리 수업을 들으신 분들인데 약간 겹치는 내용이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략하게 제가 어떻게 이제 경영조직이 인사노무관리랑 다르고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중에 강의 계획서 있잖아요. 강의 계획서 먼저 한번 펼쳐보세요. 네, 저는 김유미 노무사고 제 양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실제 시험도 보고 그리고 신림동에서 많이 그동안 강의를 해왔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답안지를 써야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 사실 우리 수험이 학문을 탐구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지성 암기는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암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학문을 넘나드는 약간 그 스킬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면 괜찮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신림동에 이제 노무사 2차 합격을 위해서는 이렇게 4번의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사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연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순환, 연기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GS 영순환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GS는 뭐의 약자냐면 그룹 스터디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스터디를 하지는 않고요. 이게 옛날에 이제 사시나 행시를 공부를 할 때 같이 이제 그룹 스터디를 짜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었던 거기에서 이제 형식적으로만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터디를 이렇게 짜서 공부하지는 않고 그냥 개념상, 관념상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순환은 기본 개념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책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 공부를 해야 되나, 그리고 다 외워야 되나 굉장히 이제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사실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 외우는 것도 요구하진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이제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자들이 공부를 여러 연구를 통해서 딱 집적을 해둔 그 키워드를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영순환 때 모든 것을 다루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체계 그리고 개념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평일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교수님 교과서를 공부하는 주말반을 섭렵하지 않고 왔다는 그 불안감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교수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실험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좀 써주면 가점이 된다.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가피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 연기를 사실 누가 듣느냐, 동차생, 초시생들이 이제 듣긴 듣는데, 동차생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해도가 이제 부족한 경우, 그리고 비경영, 한마디로 전공이 이제 경영학과가 아닌 경우, 그리고 시험을 처음 접해본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 유예라 하더라도 그냥 동차 시절에 그냥 흘려보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예거나 또는 헌동차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너무 무지성 암기를 지금까지 해가지고 그냥 두음만, 필수 두음만 따가지고 다다다다 그것만 외워가지고 들어갔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지금 한 땀 한 땀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같이 공부를 해보면서 내용도 음미를 해보고 이런 이제 분들이 사실 요 강의를 들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순환 때는 개념은 안다고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내용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나 교수님들이 특정한 어떤 변수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뭐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구성 요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를 왜 하게 되었고 그 부분과 관련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사례
차례 문제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1순환 때 주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교재에 동일하게 1순환 때 가지고 오시면 되고 2, 3순환 때는 이제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특히 인사랑 다르게 교수님이 원하는 바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견을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내 생각에는 또는 내가 지금까지 연구를 한번 종합해 본 바로는 사실 이런 것들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대한 충실하게 교수님들이 연구한 거 위주로 그리고 묻는 바를 바로 그냥 다이렉트하게 그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강의 계획서에 아마 스케줄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표를 여러분들 독서실 책상이나 이제 공부하시는 책상에 붙여두시고 요 정도의 범위대로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목차만 가볍게 읽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습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목차, 대목차 정도 한마디로 로마자 숫자 있는 거 그 위주로 그냥 이런 거 공부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오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교재는 11월 달에 경영조직 전략노트 6판이 나왔어요. 그리고 많이 5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록을 프라임버퍼원 자료실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추록으로 이제 보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인사와 동일하게 2시에 저희는 시작을 하긴 하는데 오늘은 그냥 이제 사실 쪽지 시험을 보긴 좀 그렇고 간단하게 이제 내일부터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제 오버뷰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 내가 너무 지금 헐렁헐렁하게 공부를 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제 점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강의 계획서 맨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QR코드 한 4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 mp3를 녹음을 해가지고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다운 받으셔가지고 틈틈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무슨 얘기까지 했었냐면 사실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깜지 만들면서 공부하는 그런 것도 물론 공부가 되겠지만 듣는 것도 꽤 큰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특유의 제 어떤 어투라든지 특유의 어떤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공부를 다각적으로 꼭 쓰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좀 들으시면서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이제 내재화가 잘 될 수 있겠습니다. 잘 스며들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나머지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은 하나씩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제가 구성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QR코드 잘 참고하셔가지고 공부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자료 중에 2번째 자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 적합적 공부 방법론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인사랑 동일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조금 잘 알아두셔야 되냐면, 자, 공부라고 하는 게 제가 파란색 표시로 강사의 목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들의 목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유래나 연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또 그것을 내재화해서 자기 것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여기 수업에 오셔가지고 듣는 것만으로는 사실 우리가 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신 다음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경영조직은 나에게 더 잘 와닿는 그런 특유의 문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지를 여러 가지를 드리니까 그 중에서 하나 정도 또는 2개 정도 나한테 가장 잘 와닿는 키워드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결국은 압축한 다음에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 정리, 반복, 이해, 정리, 반복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에 이제 일반적인 지식 축적의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 자, 처음에는 뭐니 해도 지식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가장 기본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습득을 하시고, 두 번째는 사실 응용이긴 한데 인사노무 관리는 응용의 영역이 굉장히 좀 커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을 나중에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이렇게도 끼워 맞춰보고 이렇게도 끼워 맞춰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식도 되고 저런 방식도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인사라면, 경영조직은 사실 끼워 맞추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연구를 했었던 것을 기반으로 교수님이 지금은 이제 분설형으로 1, 2, 3은 다 분설형으로 묻고 있어요. 분설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50점짜리 통으로 뭐에 대해서 그냥 왁 써보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50점짜리를 세 가지의 문제로 분할해가지고 1-1번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자, 이것을 주장한 학자가 어떠한 이론으로 이것을 주장했는지를 그 개념을 써보시오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1-2번에는 자, 이와 관련한 다른 연구로 누구의 어떤 유형 이론에 대해서 써보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분할해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응용을 하고 끼워 맞추고 이것을 뭔가 내 마음에 맞게 또는 구미에 맞게 뭔가 형성을 해볼 필요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랑 다른 점이, 인사는 응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걸 공부를 하신 다음에 개념이나 주요한 특징에 어떤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하는 게 인사라면, 경영조직은 사실 기본적인 지식 이것 가지고 대다수의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단계, 3단계 응용 그리고 창조까지는 필요하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쉽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양이 많아요. 그래서 학부 시절에 통상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책에 다 담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를 많이 졸업하신 분들이라면 한 2년 정도, 즉 4학기 정도의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식을 축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응용과 창조까지는 필요가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뭐 사실 별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주와 부, 즉 주된 것과 종된 것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된 것은 개념과 이론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도식과 학자만 외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동에서 그 어떤 강사도 도식과 학자만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강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개념을 잘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종된 것, 부수적인 것, 그게 바로 도식과 학자와 연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식, 학자, 연도는 주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너무 매몰되셔가지고 막 1983년, 83년 막 계속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대략 뭐 1970년대, 80년대는 전략이 연구가 됐었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와 부된 것을 좀 헷갈리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제가 항상 백지복습이라고 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특히 여기 이제 혼동차생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동차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선 생동차는 내년에 1차와 2차를 한 번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봐야 되는 경우를 이제 생동차라고 하고, 자, 유예라고 한다면 이제 이번 해에 이미 1차는 끝냈어요.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2차만 보는 경우를 유예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신조어가 있죠. 나는 유예긴 유예인데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은 유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생유예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실 우리 이제 답안지 쓸 때 생유예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예건 생유예건 간에 우선은 내년에 1차 볼 필요는 없이 2차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유예가 공부하기는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1차 공부할 시간을 이제 따로 소요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2차에만 이제 몰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0기 때 한번 듣고 1기 때 듣고 2기 때 3기 때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안다, 나는 충분히 알고 있어, 아는 걸 왜 저렇게 또 강사님들이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막상 문제를 제가 내보면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제 백지복습법을 여러분들이 좀 실천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지복습법을 아마 들어보시긴 하셨을 텐데 2년 전에 이제 수석 합격한 분이 나는 백지복습법을 실천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법률저널에 그걸 이제 써가지고 그 방법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백지복습법은 뭐냐면 공부를 하고 나서 다 덮고 모든 걸 다 써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날 공부한 주제 중에 한 3개 정도 좀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3개 정도에 대해서 책을 덮고 한번 내가 생각나는 키워드 정도, 뭐 목차 정도 이렇게 이제 적어보는 게 백지복습법입니다. 근데 막상 적기 쉽지 않아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알고 있는 느낌과 사실 진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백지복습법으로 한 3가지 주제 정도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훨씬 더 이제 내용을 잘 내재화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인사와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인사와 차이점이 아까 이제 인사는 응용이 조금 더 가미가 된 것이고 경영조직은 응용까지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공부를 하실 때 경영조직은 도장 깨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그날 배우는 주제가 분명히 있어요. 주제가 한 2-3가지 정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난 독파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사는 사실 독파 플러스 그걸 이제 융합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뭐 예를 들면 차별화 전략에 맞는 인사 제도가 있을 수 있고 저원가 전략에 맞는 인사 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술들을 이제 꿰어야 그 응용이 가능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 그 경영조직론에서는 구술을 꿰 정도의 그러한 부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걸 꿰고 싶은 그 본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인 변수에서 개별 구성원들의 어떤 특성을 연구하는 변수 중에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동기부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동기부여 그냥 하나씩 공부하고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성격이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가치관이 또 동기부여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이게 또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가. 사실 이 부분 우리가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걸 하시려면 대학원에 가셔야 돼요. 나중에 대학원 가셔가지고 실증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하나하나 그렇게 이어줄 필요는 없고 한 주제별로 나는 좀 도장 깨기 하듯이 독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정말 담백하게 쓰는 게 점수 제일 잘 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교수님 입장에서 답안지를 봤는데 계속 이제 뭔가 소설의 기운이 느껴진다 그러면 점수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다이렉트하게 자, 이 연구는 어떤 학자가 어떠한 계기로 어떻게 하게 되었다. 이렇게 써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인사처럼 응용할 필요 없고 구슬 깨기처럼 이런저런 변수들을 1년에 어떤 그 레벨로 두어가지고 이것을 다 모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도장 깨기 하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하면은 괜찮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양에 치일 수 있는데 참고로 인사는 약간 쉬어가는 코너가 있어요. 같은 거의 비슷한 이제 두께의 책이긴 하지만 인사는 조금 공부하다가 약간 쉬어가는 코너 있고 또 좀 공부하다가 약간 헐겁게 이제 좀 쉬어가는 코너가 있고 이런데 그 쉬어가는 코너가 경조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쉬어가는 그 순간이 굉장히 짧아요. 잠깐 쉬고 또 이제 또 공부하고 잠깐 쉬고 이렇게 이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를 좀 보시냐면 그 오리엔테이션 자료 중에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 4, 5페이지. 자, 인사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연기가 끝나게 되면 무엇을 여러분들 손에 딱 쥐어 두셔야 되냐면 지금 여기 있는 개념 있잖아요. 다양성, 지각, 성격, 가치관에 대한 뭐 개인 수준의 여러 가지 변수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집단 2명 이상의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집단의 변수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조금 더 이제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조직 수준이라고 해서 여러 부서들이 모여 있는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제가 공란을 이렇게 해놨는데, 공란을 해둔 이유는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정리해주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 본인에게 와닿는 키워드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권을 드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셔야 머리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기 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개념 정도는 연기 때 이제 바로 우리가 최종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 방법은 동일합니다. 질문 방법은 똑같이 인사랑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제 인사가 마무리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막 100개씩 지금 절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카톡이 지금 조금 밀렸는데, 우선은 100개씩 질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방법이 잘못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이 지금 600페이지인데 100개씩 뭐 한 두세 번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2, 3페이지 하나씩 이거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기보다 우선은 지금은 조금 넘어갈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해결이 되는 것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 질문을 하실 때는 그냥 안 하다요 이거보다는 저는 요거를 보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다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거는 사실 요런 연구가 선행이 됐었고 이게 이면에 숨어 있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안 와닿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저한테 워낙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인사와 다르게 경영조직은 펜이 굉장히 이제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지금 각 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1편이 이제 그냥 개요예요. 개괄적으로 총괄해가지고 경영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1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편이 뭐냐면 개별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3편이 2명 이상 집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4편이 부서, 훨씬 더 이제 범위가 커지는 조직 수준에서 이렇게 알아보는 건데, 편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형광펜 치지 마시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로마자가 이제 대목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가 중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쌍가로가 소목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중 소목차별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색깔별로 그렇게 이제 해두시면 나중에 동등한 레벨들끼리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과 이 이론이 동등한 레벨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두시고, 만약 조금 더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연기니까 너무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 정도의 요거는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을 잘 드러내주는 키워드라고 생각된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뭐 회색이라든지 좀 다른 색깔로 여러분들이 이제 칠하시고, 그것만 이제 나중에 빠르게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기 때는. 근데 이제 일기 때는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일기 때는 이제 유형이나 기법이나 아니면 학자나 연도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추가하게 되면 나중에 특정한 색깔만 빠르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바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경영조직론이 어떤 과목인지를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조직행동론이라고 하는 과목, 그리고 두 번째로 조직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직행동론은 학부 때 통상 한 2학년 1학기 또는 2학년 2학기 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 영문을 한번 보시면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이론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뭐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냐면, 조직 내 개별 구성원 한 명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행동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될까? 그래서 살펴보니까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개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뭔가 감정도 지금 다르게 느끼고 동기부여 상태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 학문이 조직행동론이라고 불리우는 OB입니다. OB.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직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조직 구조론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개별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특징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직의 형태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어떻게 뭐 예를 들면 보상 시스템이라든지 우리가 인사관리에서 공부를 했었던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직의 풍토나 분위기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여건을 조성을 해줘야 성과가 날지를 연구를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조직 시스템과 관련한 구조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조직의 어떤 형태에 대한 부분, 문화나 풍토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이제 시각을 개별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전체 조직의 입장에서 좀 포괄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해야 성과를 전반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연구하는 게 조직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집이 있어요.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자, 집 안에 보시면 어른들이 있어요. 부모가 있습니다. 남성, 여성, 부모가 있고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자, 이 네 명은 서로 각각 다른 성격, 가치관, 태도, 동기부여, 상태 이런 것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각각의 개별 구성원들이 지금 어떠한 태도나 가치관이나 성격이나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 그게 바로 1번의 조직행동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구성원이 그 내면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를 살펴보는 게 1번의 조직행동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직론은 사람에 대한 이러한 미시적인 어떤 특성 연구보다는 우선은 뭐 예를 들면 조직에서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해야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할 수 있는지 또는 뭐 방인 구조라든지 아니면 식탁의 어떤 그 구조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조직 분위기 한마디로 가정 내 분위기가 굉장히 융화될 수 있을까 인화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형태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게 조직론입니다. 그래서 조직행동론은 개별적인 사람 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고 조직론 내지 조직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보다는 이 가정 한마디로 조직 전체라고 우리가 간주를 했을 때 이 조직 전체의 위치나 형태나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어떤 분위기나 풍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시적으로 보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조직행동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미시조직론이라고 부릅니다. 미시라고 하는 게 영문으로는 마이크로라고 불리우는데 개별 구성원 부분 조각 한 명 한 명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시조직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조직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 한 명보다는 가정 전체 분위기 풍토 그리고 조직 전체의 어떠한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크로 즉 거시 조직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시, 거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 미시 조직론, 거시 조직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대학교에서는 2학년 1학기 그리고 2학년 2학기 이 정도의 이제 조직행동론 정도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인적자원관리를 한 3학년 정도의 공부를 해요. 그리고 4학년 정도의 조직론을 이제 공부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려면 먼저 이제 미시적으로 좀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상 구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은 그 프린트 한번 보세요. 1회차 자료에 넘버 3라고 이제 우측 상단에 자료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교수님 교과서로 공부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요런 정도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장에 나와 있는 게 미시조직론에 대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개별 구성원의 행동, 태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것들이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보는 게 지금 보시는 백기복 교수님 교과서에 조직행동연구라고 되어 있는 책, 그리고 박경규 교수님의 조직행동, 그 외에도 이 밑에 보시면 자, 영어로 써 있는 게 있죠. 이게 이제 미국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과서를 사실 가장 많이 보긴 해요. 그런데 미국 교과서는 약간 번역투가 있죠.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이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보게 되는데, 자,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한번 그냥 주요 변수나 주제 뭐 공부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백기복 교수님 교과서에서는 1부가 이제 개요는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한번 다가가 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부, 3부, 4부를 보세요. 개인, 집단, 조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직 차원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왜 이거를 미시조직론이라고 부르냐면, 사실 조직 차원 연구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사실 분량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백기복 교수님 교과서는 미시조직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 책이에요.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의 어떤 구체적인 특성, 양상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이제 책들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백기복 교수님 교과서 이걸로 이제 미시조직론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도 한번 보세요. 파트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트 1 개요예요. 그래서 조직행동이란 무엇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고, 자, 파트 2가 이제 개별 구성원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그 다음에 파트 3가 집단, 그리고 파트 4가 조직이라고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특성, 그리고 집단의 어떤 그 양상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뤄보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와, 이거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읽으실 필요는 없고, 만일 내가 이제 있다, 이미 책이 있다, 또는 어떤 그 합격자 분한테 뭔가 나눔을 받았다, 또는 뭐가 아무튼 책이 생겼다라고 하면 12월 말 정도에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좀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조직이론과 설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거시조직론입니다. 거시조직론. 그래서 거시조직론 아까 뭐라고 했었죠? 개별 구성원이나 어떤 그 두 명 이상의 어떤 내재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조직 문화나 풍토에 대한 그러한 연구를 하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로 많이 보는 교과서가 데프트 교수님 있잖아요. 데프트 교수님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재작년 정도에 이제 개정이 한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조직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구성원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조직 이론이라든지 조직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인수 교수님 교과서도 거의 대부분은 조직에 대한 그 메커니즘, 즉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데프트 교수님 교과서도 지금 주말반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사노무관리는 주말반에 이제 교수님 교과서로 진행을 할 때는 그냥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 한 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주말에 경영조직론을 이제 나는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 권으로는 사실 안 되고, 미시조직론에서 한 권, 그 다음에 거시조직론에서 한 권, 그래서 백기복 교수님 교과서랑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데프트 교수님 교과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뭐 다 읽어봐라 이렇게 할 수는 당연히 없고, 대신에 이제 주제 중에 뭐가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데프트 교수님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다 공부를 하게 되긴 합니다. 그런데 특히 개정이 됐을 때 챕터 하나가 아예 그냥 추가가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챕터가 추가가 됐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조직
문화와 윤리적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기 이제 챕터 7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별표를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챕터 7에 사회적 영향을 위한 조직 설계로서 자, 이중 목적 조직 그리고 지속 가능성 윤리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하나가 아예 그냥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아예 없었던 부분인데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속 가능 경영 내지는 윤리 경영 내지는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 이런 부분이 워낙 중요해지고 있는데 원래는 챕터 11번에서 다루고 있긴 했었어요. 근데 살짝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따로 그냥 빼가지고 교수님이 이중 목적 조직이라고 해서 자,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윤뿐만 아니라 윤리를 추구하는 그 두 가지 투 트랙 모두 추구하는 게 굉장히 최근엔 중요해졌다라고 하면서 챕터 7에서 이중 목적 조직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왜 이제 추구해야 되고 윤리가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이제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책에 이미 다 개정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 놨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데프트 교수님 교과서에 기존에 있었던 12판이랑 달라진 부분이 이제 조금씩 다 있긴 하지만 가장 달라진 게 윤리에 대해서 교수님이 굉장히 이제 가치 부여를 하고 있구나.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수순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 수준, 집단 수준, 조직 수준 요 순서대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통상 거의 한 14회차이기 때문에 개인 수준, 집단 수준이 뭐 무조건 3분의 1씩 이렇게 되지는 않고 조직 수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 집단 수준을 어느 정도 빠르게 좀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인 거시 조직론, 조직 수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를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개인 수준은 심리학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저 사람의 어떤 태도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심리학 기반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도 좀 재밌네, 이런 게 있네 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좀 기반으로 해서 나는 이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공부가 좀 편해지고 자, 그다음에 집단 수준은 2명 이상이 이제 같이 어떤 조직에 있다 보면 뭐 팀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권력 관계가 생겨요. 다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이 있으면 항상 어떻게 된다?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조직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단 수준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바로 적합한 리더가 이제 영향력을 잘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런 갈등을 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더십 같은 부분 이런 것들 공부하기 때문에 집단 수준은 정치학이 기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르고 싸우게 되는구나. 갈등이 발생하고 권력관계를 조정해줘야 되고 리더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직 수준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사관리 시간에 살짝 공부한 적 있어요. 그게 바로 조직 이론인데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나게 된 과학적 관리론이라든지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된 인간관계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조금 더 세세하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는 게 좋은지 다양한 조직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개인 수준의 첫 번째 파트 개인차 어떤 부분이 이제 개인차라고 불리우는지 다양성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좀 알아두시면 좋으냐면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이 마인드맵처럼 각 장에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33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개인 파트에서 이제 개요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자 어떤 표가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방향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비게이터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지금 이제 어디를 공부하는지를 인사관리 시간에서는 인사관리 시스템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공부하고 있다,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짚어봤지만 경영조직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론 학문 연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론을 이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과학 활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과학 활동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교수님들이 일반적으로 분류를 해 두는 게 아니라 이론 연구 그리고 어떤 학문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과학 활동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상을 관찰을 하면서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묘사를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묘사를 한다. 이게 이제 영문으로는 describe라고 쓰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현상을 묘사를 하면서 계속 관찰을 한다는 겁니다. 아, 이러한 현상이 있구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왜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원인과 그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지 인과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무엇이고 결과는 무엇일지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특정하게 지금 나타났다면 미래에는 과연 쭉 그렇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예측까지 해보는 이런 인과관계 추론 활동이 이제 두 번째 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멈추면 안 되고 이제 바람직한 상태로 우리가 좀 변화시키는 게 좋겠죠. 그게 바로 세 번째 활동입니다.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현상을 알았고 인과관계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알았으면 만일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통제를 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어떤 해결책, 제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을 제대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론을 정말 무지성 암기로 그냥 이게 아니라 자, 있는 그대로를 이제 현상을 알아내면서 인과관계를 알아내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통제하는 활동 이렇게 이제 공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책에 보시는 개인 수준에 있어서는 이제 개별 구성원들의 특성을 어떻게 이제 교수님들은 분류를 하고 있냐면 자, 마찬가지로 있는 현상 그대로를 이제 묘사하는 변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다양하더라. 즉 개인차를 가지고 있더라. 다 다르더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관찰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각하는 그 현상도 한번 살펴보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은 어떤 사물 또는 사람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 라고 이제 현상을 묘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 왜에 대한 부분이죠. 그것은 성격이 달라서 그래. 그리고 자, 개인의 신념이나 철학이 달라서 그래.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호의적인 어떤 행동이나 비호의적인 행동, 즉 태도가 달라서 그래. 그리고 지금 기분이 나빠서 그래. 뿐만 아니라 동기부여 정도가 달라서 그래. 이러한 변수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습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설명 예측 변수에 이거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학자들이 이런 이제 1년에 나름대로의 체계와 카테고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성격을 공부할 때 한 번씩 딱 눈으로 보고 이게 왜에 대한 부분이구나. 사람들이 왜 다른 행동을 할까? 성격이 달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명 이상의 단위로 이루어진 어떤 팀 내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은 현상을 묘사하는 거. 그래서 집단이 무엇이고 팀이 무엇이고 우리가 통상 집단과 팀이라고 하는 용어 명칭을 많이 부르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현상을 이제 한번 바라보고 자, 면면을 한번 살펴봤더니 자, 둘 이상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영향력의 차이 그리고 갈등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영향력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서로 더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조직 정치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게 왜 발생할까? 그 내재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그걸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적합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직 수준 한번 보도록 하죠. 조직 수준은 특이한 게 뭐냐면 왜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왜가 존재하지 않고 현상을 묘사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론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1910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의 주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왜를 우리가 추론해 볼 게 아닙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제 우선은 좀 받아들이면서 이런 특성들이 있다는 거구나. 이런 진리들이 있다는 거구나. 이제 현상을 좀 받아들이고 자, 어떠한 형태나 모습으로 지금 있는지를 우선은 우리가 관찰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이제 관찰을 해보고 자, 조직 문화나 윤리나 CSR이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중요해지는 이런 지표들도 이런 게 있다더라. 하지만 왜에 대한 부분이 없는 이유는 워낙 조직은 복합적인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게 왜인지 밝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당연히 이제 개별 구성원의 어떤 특성도 있지만 이 외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뭐 기술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 넘기고 대부분은 이런 형태로 지금 존재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직 변화와 조직 개발이라고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속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변하지 않으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그대로 이제 남겨두기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이제 쇄신이 가능하고 좀 더 생존이나 성장, 발전이 가능한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 투자를 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 예측 변수는 대부분 이제 교수님들이 왜에 대한 영역이긴 하지만 너무 복잡한 여러 가지 원인 변수들이 다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는 않고 현상을 그냥 이해를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적으실 필요가 없는 게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15분 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